네, 주말에 또 나온 중국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 대한 한한령이 풀리나라는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제 OTT 업체인 쥐라이 TV가 한류 드라마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이 판호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는 왕왕 들렸고요. 자,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컨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 한상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슬슬 불어오는 바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국내 로컬에서는 빅 이슈가 큰 업체들이죠.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지분 맞교환. 시장에서는 약간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한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총 4가지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가 이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1위 사업자이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네트워크 기반에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양사 간의 1위 사업자들이 뭔가 결합을 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분 맞교환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어떤 구도인가요, 이게? 일단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에게 넘기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SK텔레콤이 받아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MOU 같은 것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지분까지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양사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들이 단기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구두로만 언약식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결혼 예비식을 했다. 약혼식을 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 시장에서도 이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사실 반응을 했어요. 두 회사의 큰 이 컴퍼니들의 협업이 컨텐츠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볼 걸까요?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컨텐츠에서 조금 결과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빨리 보일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게 일단 SK텔레콤을 보시면 웨이브라는 걸 통해 갖고 국내 OTT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웨이버, 예. 네, 웨이브 진출을 했고요. 근데 사실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옥수수라는 OTT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걸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기억에 남는 작품이 지금 없죠. 그렇죠. 그 말인즉 흥행한 작품들이 없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카카오 산하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자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SK텔레콤이 향후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IP 기반의 컨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감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가 갖고 있던 웹툰을 기반으로 했던 드라마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요. 그래요? 내년부터는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죠. IP를 갖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와 KBS가 손을 잡고 내년부터 연간 작품을 하나씩 진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컨텐츠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양사가 빅데이터라는 부분에서 협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1위고 네. 통신 사업자의 1위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내에서 파급력 있는 신규 비즈니스가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장기적으로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닭살이 돋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가 사실 어마어마한 내공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들 보더라도 뭐 K모 본부의 뭐 동백이라는 네, 맞습니다. 뭐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 대사 하나하나가 아주 쫙쫙 감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대형 거대한 이 기존 그 작가분들이 얘기가 플랫폼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작가를 데뷔할 수 있고 그런 그 환경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을 더 넓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분명히 시너지가 크겠죠?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이라는 네. 걸 무시할 수 없을 그러니까 거고요. 카카오의 IP를 SKT의 자금력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대작의 드라마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주 몇 개 더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국내 컨텐츠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넷플릭스라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한 회사를 좀 주목해 보자. 라고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연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는 호텔 델루라는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이거는 글로벌 OTT 판매가 아니라 지역별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에는 이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한번 다뤄봐야죠. CJ E&M 상황은 어떻습니까? CJ E&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회사 상황을 좀 보신다면 영화의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뭐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있고 네. 이번에 3분기는 또 엑시트라는 작품 기대하지 않았던 코믹 작품이었는데 흥행을 성공을 했고요. 조정석 배우가 나왔던 네, 그 맞습니다. 작품이죠. 네. 그랬고 나쁜 녀석들이라는 작품도 사실 있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고 본다면 영화의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했고요. 광고 매출이 가장 메인인데 네. 봤을 때 사실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앞서 말씀했다시피 OTT라는 것이 결국에 TV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TV 광고 시장이 사실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E&M의 광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결국엔 컨텐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CJ E&M의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죠. 뭐 최근에 좀 논란의 중심에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 논란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예. 되고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긴 네,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 신뢰성이라는 게 시청자들이 선발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의 신뢰성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 CJ E&M이 아티스트 육성에 좀 집중을 할 계획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란 해소가 좀 빨리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 OTT라는 개념이 이제 뭐 영문으로는 오버 더 톱 이렇게 되잖아요. 기존에 이제 공중파, 지상파 뭐 이런 선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것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뭐든지 꽂으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텐츠가 다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CJ E&M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할까요? 네,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앞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 그래서 컨텐츠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국에다가 미국까지 더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라이브라는 작품에 대한 리메이크에 대한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단순하게 리메이크 판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의 제작진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서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을 빼고도 뭔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글로벌 OTT 시장을 보시면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던가 디즈니라던가 다 OTT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북미 시장에서만 시장 경쟁이 끝날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으로 특히 진출을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 과연 먹히는 컨텐츠가 뭐냐? 라고 봤을 때 한국 컨텐츠를 빼놓을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를 글로벌 OTT들이 수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올해하고 2020년도인가요? 중국은 제가 이게 연도를 좀 다시 못 찾아봤는데 네. 중국의 그 공산당 창당 기념일
그리고 건국기념일, 이게 좀 겹쳐 있는 걸로. 네, 뭐 70주년과 겹쳐 있는 것들이 70주년, 있죠. 100주년.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계속 그 붉은색 영화들, 그러니까 공산당 지향적인,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컨텐츠들만 계속 생산을 해낸다 그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비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중국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판민미, 판민미 이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이슈도 있고 뭐 들리는 얘기는 대개 그 비보도용으로 많이 접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 중 간의 무역 협상이 조금 완화가 되고 단계적으로 협상이 되면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정규는 중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실상 중국에 들어가기엔 조금 힘들 힘들까요? 거다. 네, 중국은 규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엔 넷플릭스도 진출을 못한 국가거든요. 유일하게 못했죠. 예. 그리고 일단 중국 시장에는 아이치라던가 이런 자체적인 OTT가 워낙 성장이 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국에서 국내 컨텐츠를 구매해 가고 지금 이제 방영을 일부 조금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단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네. 그 장하성 주중대사의 그 면담 소식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국 고위 관리들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대사들은 잘 안 만나주는데 장하성 대사는 지금 면담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 얘기는 우리의 컨텐츠와 한한령 해제와 민감성이 있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뭐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제가 네. 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컨텐츠에 앞서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더 우선될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가장 마지막일 걸로 되거든요. 한한령에 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게 뭐 어떤 기업에서 단체 관광을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한다면 컨텐츠에도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 얘기 조금 더 첨언하고요. 한번 정리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넷플릭스만 바라보면서 국내 컨텐츠를 바라보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도 있고 애플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 내에서도 현지 로컬 OTT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본다면 국내 컨텐츠가 사실 해외 컨텐츠, 그러니까 미국 컨텐츠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부담감이 훨씬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북미나 유럽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걸 좀 따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국내 컨텐츠를 수급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컨텐츠들, 뭐 중국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갖고 있는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본다고 하면 국내 컨텐츠에 대해서 단기적인 게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넷플릭스 공개에 앞서 영화관에서 먼저 상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극장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나, 어떤 합의점을 좀 이루고 있나, 이것도 지금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변화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는 영화관에서 개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영화는 글로벌 영화제에서 수상 자체도 할 수가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럼 왜 달라졌는가라는 걸 본다면 넷플릭스의 전체 스트리밍 시간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영화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의 영화의 파급력이 워낙 높았었는데 디즈니의 영화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디즈니도 자기네 OTT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영화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는 좀 유명한 작품으로 본다면은 옥자라는 작품이 대표적이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영화관과 어떻게 합의점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면은 영화 같은 경우에 박스오피스가 정체기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컨텐츠가 다양화돼야지만 다시 관객들을 극장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됐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화제 수상 그리고 자기네 작품에 대한 흥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양 산업이 네. 이제 합의점에 좀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를 많이 욕하시는데 그래도 기업을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섹터 내에서 최선호 기업, 그래도 탑픽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를 위해서 저는 네. 악역을 줘야겠습니다. 네, 아까 정리를 드렸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중점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주로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앞서 정리를 말씀을 간략하게만 드리면 일단은 판매 잘 된다. 거기에 중국의 판매 기대감도 여전하고 북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제작비 자체가 높을 수 있는 작품을 수급을 하게 되면 네. 제작을 하게 되면 매출 볼륨 자체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이익의 볼륨 자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최선호주 필요하다. 타핍 기업으로 네, 맞습니다. 뽑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웅 연구원이 오늘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